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인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당신의 연애가 찌질한 이유입니다. 이건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오늘의 제 연애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연애가 왜 찌질한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전쯤에 참 찌질하고 짠한 연애를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랑 참 자주 싸웠었는데요. 보통은 이런 식이었어요. 뚜뚜뚜.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뚜뚜뚜. 여보세요?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느라고 몰랐어. 뭐야, 잘 이동할 때 나한테 연락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2차 가면서 내 생각 안 났어? 미안. 친구가 좀 취해가지고. 오빠 맨날 그런 식이지. 근데 뭐야? 좀 여자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남고 동창들이랑 만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여자친구들이 좀 와서. 뭐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거기 어딘데? 진짜 좀 맨날 너는 왜 그래?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여자친구 있는 거 다 알아. 네, 이런 식이었어요. 네. 참 저희는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좀 밤늦게 술자리에 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끊길 때마다 저는 좀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받을 때까지 막 연락을 하기도 하고 막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하진 않을까 이런 좀 집착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화를 좀 많이 내고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탓을 많이 했는데 오빠가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라는 이런 탓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좀 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자책이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좀 보면서 이렇게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의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좀 여자 쪽에서 집착을 하고 남자는 그렇지 않고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 커플은 그런 줄다리기에 지쳐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 이런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불안정 애착이라는 거였는데요. 불안정 애착이 뭐냐면 이제 영유아 시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 어떤 맺은 애착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인데 그게 좀 불안정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사랑을 해주기보다는 좀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좀 불안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또 언제 올까? 엄마가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좀 과도한 불안함을 가지고 이런 불안함이 나중에 연인 관계에서 조금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항상 좀 마지막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끝날 거잖아. 지금은 좋아한다고 하겠지. 근데 어차피 또 헤어질 거 아니야? 라는 좀 이런 생각들을 했고 계속 좀 상대가 나를 계속 사랑하는지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했고 딱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담실에 오신 그 내담자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내담자 분들도 그렇고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도 두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난 그럼 이미 불안정 애착인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 당시에 최선이었던 거예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했지만 그 부모님도 사실은 또 그 부모님이 그런 불안정 애착이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최선의 모습이었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상처가 남겨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내 마음은 내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신작용이 굉장히 신기한 거는, 내가 이런 불안정애착이 있어서 나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자각을 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그 변화를 한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불안정애착에서 안정애착으로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크리스마스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절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절에 가서 절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연으로 여담이지만 이제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라디오에도 소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상품도 치킨 3마리도 받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제가 불안정애착이라는 제 마음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도 제가 또 그런 밤늦게 술자리에 남자친구가 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또 불안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이랑은 좀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이건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 문제라는 게 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패턴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특히 남자친구한테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상대 탓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상대한테 의심하고 집착하는 행동을 했던 거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잘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을 갈구하면서 떼를 부리듯이 저는 그렇게 사랑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런 성향을 알고 나서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내가 연애를 할 때 좀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는 성향이 좀 있어. 그래서 그게 오빠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빠가 술자리에 가거나 연락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버튼이 눌리듯이 좀 애가 이상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나한테 특히 좀 연락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가면 갔다, 11시에 갔다, 나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만 잘 해주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다그치고 오빠한테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만 오빠가 나를 좀 잘 달래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면 금방 진정이 되고 그런 사랑스러운 성인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도 뭐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이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너무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잘 들어줬어요. 불안정 애착의 회복에 이렇듯이 가장 최고의 특효약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상대랑 연락이 되지 않아도, 지금 그 상대가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 앞에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날 사랑해. 이런 대상이 내 눈앞에 없어도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 이게 이제 바로 대상 항상성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는 이런 안정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20대의 대부분을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찌질한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크리스마스에 만난 절 오빠와 결국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화나는 문제도 생기고 못마땅한 부분도 생기지만 저한테는 그 안정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후회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 그 인기 드라마였던 멜로가 체질에서도 재훈과 하윤 커플이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자신 스스로 의심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은 스스로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의지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고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내면의 아이가 누구나 있거든요.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아이한테 사랑이고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정말 이렇게 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고 의식으로 누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그렇게 버튼이 눌리고 민감해지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안할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상대한테 내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의심하고 소리 질렀다고 해도 지나고 나서라도 자기야, 내가 아까는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전한 사람이랑 좋은 기억을 많이 쌓는 거,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글을 쓰면 되게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화가 많이 날 땐 걸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명상 어플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화나거나 힘들 때 듣는 리스트가 다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신 스스로를 불안하고 힘들 때 상대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위로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최종적인 자기 위로고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오히려 혼자 이렇게 잘 있는 사람일수록 둘이 있을 때 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한테 이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제 이 경험담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안정적인 사랑을 해서 그런 선순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비참한 마음을 느끼셨을 당신이 오늘부터는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